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김성곤 강사고요. 저는 지금 현재 4차 산업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혹은 개발 쪽,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 IT와 IoT 관련된 컬럼들도 좀 쓰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자격증은 정보보안 산업기사라 해가지고 시스템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보안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정보보안 산업기사가 이제 예전에는 민간 자격증이었었는데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인이 나면서 더욱더 이제 영향력과 공신력이 높아진 자격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 지금 무슨 그림자 가면 같은 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기와 시큐리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을 지키는 화이트 해커 인증 자격증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 중에서는 과목 중에서는 IoT도 있었다 했었잖아요. IoT도 있고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모든 개발과 IoT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걸 진행해도요. 절대 빠지지 않은 게 어떤 거면요. 바로 보안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관계된 분들은요. 사실은 이제 아주 심오하게 들어가진 않는다 하더라도요. 보안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가지고 실무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웹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연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그냥 받아버리고 그걸로 딱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자기네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죠. 자,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그치 뭐 OS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운영,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이론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실기적인 부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정보보안과 4차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봐보시면은 여러 얘기들 나오죠. IoT,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팜, 그리고 뭐 스마트 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서로 주고받아요.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크게 나올 정도로 이제 핵심으로 지금 밀고 있는 영역인데,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보안이 약하다 그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도 보면은 도난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안 관련된 뉴스를 봐보니까 어떤 공장이 있는데 IT 시스템이 붙어 있는 공장이 있었었는데, 누군가가 넣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지금 이제 해킹 툴이 거기에서 발견됐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격을 당연히 못했다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누가 꽂았는지 언제 꽂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보안 이슈들이 이쪽에 4차 산업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돼 들어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랬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안이라는 게 영역을 보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는데요. 결국에 어떤 것도 보면은 휴먼웨어에 대해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쪽에 지금 이 자격증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실무에서는 융합 보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되어 있고 뭐 조금이라도 연결성이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려는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보안 관련된 업체 중에서 규모가 큰 데는 표방하는 게 이제 융합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디지털 신호를 다루는 극이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율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혜택들이 그 법적인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그 단순히 어떤 그 디지털 그 기술을 다루는 거에 대한 걸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그 어느 한쪽에만 보고 있다면 못 볼 만한 곳에서도 혜택을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그 모든 분들이 조금씩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지금 이제 그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정보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그 마이클 허먼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보는 정부 내에서의 조직화된 지식이다. 정보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그 관점이 좀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인 정의는 이래요. 그 정보란 거는 어떻게 돼 있다? 가치가 내포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국가정보학, 정보는 정보인데 대체 국가정보학이 무엇일까? 자, 국가정보학이란 어떻게는 국가 차원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그 지식이나 그 다음에 안전보장 혹은 국가의 이익, 그래 그 국가에 소속되는 그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관련된 학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좀 궁금한 그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또 다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 국가정보학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거를 제가 해설을 이제 그 정보 이제 자료를 찾았었는데 이제 보통 해킹이나 해커라는 거는 그냥 실력 좋은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불러요. 해커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걸 공격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사용한 분들을 보통 뭐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크래커들이 예전에 그냥 개인적인 이득,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범주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그 기업 기밀을 뭐 취득을 한다라든지 이제 다방면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더 큰 조직을 이뤄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다방면의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대한민국 그 보시면은 그 국정원에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우리는 현재 지금 그 여러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죠. 뭐 대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단순히 그 대북관계 관련된 것만 하나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부 그 이제 그 기업체의 어떤 그 정보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활동자들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다 있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 공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관련된 전반적이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지금 해킹 크래커들의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IoT가 이제 모든 그 요소에다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지 않았지만 지금 사방에 다 인터넷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IoT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그 크래커들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될 상황이 있고 일반인들도 그들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국가정보학이 그 국가정보학과 그 이제 그 관련된 그 이제 그 역할들이 이제 점점 필요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와 국가정보학의 연결관계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시면은 많이 봤었던 로고가 나오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이라는 게 뭐 컴퓨터를 다뤄가지고 혹은 신호를 낚아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느 특정 영역이 있어요. 국가정보학에서 체계를 나눌 때 그런 걸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거다 바로 그 시그널을 다루는 인텔리전스다 해서 시긴트라고 불러요. 시긴트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화 그 미션 임퍼서블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보면 요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내고 막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저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거나 정보를 알아내는 걸 바로 뭐라 부르냐면은 휴먼 인텔리전스를 해서 휴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 활동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휴민트하고 시긴트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조직을 이뤄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정보 관련된 영화들보다 최근에 나온 정보 영화들을 보면은 스파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기술 담당 꼭 나오죠. 그리고 현장 뛰는 사람들 꼭 나오죠. 이게 하나의 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시긴트 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뒤에서 맨 뒤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 국가기관 뭐 군무원이나 이런 분들 뽑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취득자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오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당히 어떤 보안 또는 그 군사적인 그 어떤 그 업무들 좀 무거운 업무들이 사실은 이쪽에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그 국가정보학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고가 나왔잖아요. CIA나 그다음 국정원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모사드죠, 그죠? 이쪽에 있는 각 기관들이 전부 다 보면은 그 휴민트, 시긴트, 오신트 해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보면은 단순히 공부할 게 많아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이게 이런 영역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것이 휴민트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직 활동에 대한 분류 앞에 했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휴민트하고 시긴트 그다음에 이제 보면 태신트가 있었는데 이 위에 보면 이제 그 무인항공기 있죠, 그렇죠? 이걸로 가지고 이제 그 적진에서 정부 그 데이터 이제 받아내고 그렇죠? 그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군사 작전으로 이제 보는데 그 국가정보학 차원에서 보면 이래요. 그 경제 활동 있죠.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봐요. 경제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있어요. 실질적인 전쟁이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있는 위치한 게 바로 뭐다? 바로 국가정보학 이제 그 정보 활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매체나 미디어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슨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위키리크스라든지 에드워드 스노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인물들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미국 NSA 그 소속에 있었던 그 요원이었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외부에 이제 알리면서 이제 큰 사건이 이슈가 됐었던 것이고 위키리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정치인들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픈시켜 버렸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이런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영역으로 할지 단순히 해커라고 얌전히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좀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사건 터질 때마다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정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보사회학과 4차 산업의 연관관계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게 무슨 관계야? 그리고 저런 학문도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보사회학이란 거는요 이제 좀 젊은 학문 체계죠. 왜 그러면은 이 4차 산업에 있는 그 기술을 보는 스마트 기술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보통 이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 사회에 막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디지털 은행들 많이 생겼죠. 뭐 토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라든지 돈도 이제 막 이제 데이터화돼 가지고 전자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들도 나오고 결국 지금 그 사회가 이제 디지타이징 소셜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현재 있는 유형화된 사회에
디지털이 얹어져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정보사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사회학과 국가정보학은 서로 이제 같이 굉장히 가까운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올려놔요. 근데 그걸 가끔씩 보시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페이스북이 해킹됐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해킹돼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 본인 인척하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은 그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이제 여러 지식 체계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자격증 관련 정보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인간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서 이제 운영됐던 그 보안 자격증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가 자격증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격상이 됐다.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게 SIS 자격증이 어떻게 2013년도에 공인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제 지금 자격의 기회가 이제 더 넓어지고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더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혹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교들도 예전에는 그게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명문대학교 저기 고려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동아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이스트라든지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관련된 기관들도 있고 이래서 그 직업학교들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보면은 보안에 대한 것을 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반 학원들도 그래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 또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많은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슈가 되는 기술을 막 흡수를 하는 쪽이죠. 지금 보시면은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금 보면은 보안 쪽에서 그걸 또 이제 또 가져다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땡겨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영역도 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이제 필기시험에서 봐보시는 이제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정보 보안 일반 이렇게 해서 4과목이 있죠. 4과목이 있고 문항수는 이제 20개씩 배점 100점에 이제 총 문항 이제 80개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거. 실기는 정보 보안 실무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데 단답형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냐 실무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산업인력공단에 관련된 자격증답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평균 60점, 필기 이제 60점 넘기시면 되고 실기에서도 보면 60점 넘기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도 봤었던 4과목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시스템은 운영체제, 윈도우 혹은 리눅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개발 보안 쪽이죠. 애플리케이션 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쪽,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하고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일반에 대한 영역인데 이거는 인증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암호 이제 함수나 이런 이제 제반으로 깔리는 기술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영역들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필기시험이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 있는 영역 이게 서로 따로 놀지 않아요. 필기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쫙 나와 있으면요, 그거를 굉장히 심오화한 게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해가지고 합격해서 턱걸이라 가지고 흔히 말하는 턱걸이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게 넘다 하더라도 충분한 실력이 갖추지 못하면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제가 그쪽 기관 쪽에 알아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기사하고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날 보는데 시간대가 다르니까 다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산업기사 기사 한꺼번에 다 보셔도 되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면서 기사에 대한 맛을 한번 봐보겠다 해가지고 도전해 보셔도 되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제 그 시험 필기 파트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보안에서는 운영 체제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나온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네트워킹 이제 그 지식들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것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이제 그 전자상 거래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도 이게 이제 이게 속하죠. 그 개발해 보면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혹은 MVC 그 아키텍처러블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요. 근데 예전에 백엔드, 프론트엔드로 간단히 나눴는데 요즘에는 MVC로 해가지고 풀스택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예전에는 앞부분과 뒷부분만 알면 됐었는데 이젠 다 알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그 요즘에는 꽤 전부터지만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라는 걸 하거든요. 프레임워크 했었을 때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편안하게 어느 정도로 해줘요. 안 편안하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그러나 그거를 보안을 모르고 가면은 절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르면은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도 봐보면요 전반적인 걸 다 아우러야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보안 쪽도 보면은 그거하고 이제 그 커버하고 있는 지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지금 그 빅데이터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봐보면은 그 지금 제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영역이 너무나 넓거든요. 통계도 되지, 개발도 소프트웨어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다룰 게 많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의 그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그 시간이 조금씩 어떻게든 좀 좀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 좋은 방법이 있는 게요.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이제 그 각자 잘하는 부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러면은 해볼 만하죠. 그거 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조금씩 영역을 섞어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시대가 보면은 한 명이 모든 걸 잘하기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어떠면은 이제 그 넓지만은 깊게 해야 되는 이제 그래야 되는 이제 그 어떤 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보안 1번 이제 보안 요소 기술들이란 이제 제반적인 것들 나오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2번밖에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그 산업기사하고 기사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자격증 우대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정보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점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뭐 공무원을 준비할 때 가산점 인정해준다. 좋은 얘기인데 이 얘기 이런 게 나옵니다. 장교, 그다음에 부사관, 전산 이제 그 특기병들한테 예전에 특기병 지원은 있었지만은 장교, 부사관 이런 분들하고 이 이제 전술 이런 쪽으로는 관련의 사실을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기존에 있는 정보 자격증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이런 영역하고 이제 관련이 되더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 그러면은 이제 그 보안 솔루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을 해준다라든지 관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밑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은 보안 관련된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다른 걸 목표로 하셔도 상관없고 하나를 하시고
바로 어떤 기술사로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자격증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커버하는 게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걸 한 자격증 따는 것도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공부를 확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영역보다도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실력 위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학력이나 이런 걸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그 전문 실력을 빠르게 이제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격증을 딴다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되냐면은 그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뭐 매번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이래요. 굉장히 영향이 세요. 자격증이란 건 특히 보안 쪽은 다른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공부하는 거는 원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너무도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데 그 시험의 출제자들이 그 학생들의 합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이제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어떻게 되냐면은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자격증이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얻는 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필기, 실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